한때 대한민국 연예계를 호령했던 톱스타의 근황이 다시 한번 전국을 충격과 분노로 뒤덮고 있다. 그 이름 유승준. 20여 년 전 병역 기피라는 희대의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그가 이번에는 중국 영화에서 중국 군복을 입고 등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단순히 연기 활동을 재개한 것을 넘어 그가 선택한 배역의 상징성과 의상이 불러일으킨 감정의 파고는 대중이 그에게 느끼는 배신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잔인하게 되새기고 있다. 20여 년에 걸친 논란과 법정 다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혹시나 하는 최소한의 동정심이나 복귀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남아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마지막 일말의 여지마저도 스스로의 손으로 완전히 제거해버린 행위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은 유승준에게 한국 사회로의 귀환 가능성을 영원히 봉쇄하는 마지막 쐐기가 될 것이라는 냉정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2002년의 충격이 일회성 사건이었다면 이번 군복 착용은 그의 배신자 이미지를 영구적으로 봉인하는 상징적 제스처가 되었다는 평가다. 2002년의 대접이 다시 터진 국민적 분노의 뇌관. 이번 파문의 발단은 최근 공개된 중국 영화 랑만타당의 한 장면이었다. 영상 속 유승준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문제는 그의 복장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군복. 그것도 중국 인민해방군을 연상시키는 군복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한국에서 군복은 단순한 옷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상징하는 사회적 계약의 시각적 표현이다. 2년여의 청춘을 바치는 징병제 하에서 군복은 모든 남성들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이자 병역을 마친 이들에게는 자부심의 표식이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승준이 거부한 것이 바로 이 신성한 상징이었다. 특히나 한국의 징병제 문화와 군복무의 신성함이 여전히 사회적 가치로 깊이 뿌리내린 현실 속에서 그의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직업적 선택으로 치부되기 어려웠다. 군복이라는 상징물이 지닌 무게, 그리고 그가 과거 한국의 군복을 고의로 거부했던 역사가 겹쳐지면서 이번 사건은 2002년 병역 기피 사태의 감정적 여파를 그대로 재현하는 대접이처럼 느껴졌다. 네티즌들은 이를 이중적 태도를 넘어선 한국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이 된 행위가 법적 자유였다면 중국 군복을 입은 행위는 정서적 테러에 가깝다는 냉소적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의 극치 배신자 배역과 중국 군복의 의미. 심층 분석 대중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한 것은 그의 배역이 지닌 아이러니의 극자였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 영화에서 내통자 혹은 스파이, 즉 배신자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라는 꼬리표가 주는 이미지가 바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배신자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스크린 속에서까지 배신자의 상징적인 복장과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은 대중에게는 극도의 모멸감과 조롱처럼 다가왔다. 영화 속 스파이 또는 내통자는 본질적으로 소속된 집단을 배반하는 인물이며 유승준이 맡은 이 배역은 그의 현실 이미지를 극적인 형태로 복제하여 스크린 위에 구현한 것과 다름없다. 대중은 그의 배역을 보며 영화 속 허구를 현실의 유승준과 분리해볼 수 없었다. 한국 군복은 피했지만 중국 군복은 입었다니 이 무슨 코미디인가. 결국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의 배역이 현실의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한다와 같은 비판적인 댓글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며 여론은 끌어올랐다. 특히 군복 거부 논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그의 과거 배경은
그가 입은 중국 군복의 한국을 거부하고 타국에 충성하는 듯한 부정적인 상징성까지 부여하게 만들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군대를 위해 일하는 배역이라니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것인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비꼬는 자조적인 선택인가? 등 그의 의도에 대한 온갖 해석이 난무하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연기 활동 문제를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영리를 건드린 외교적, 문화적 이슈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유승준은 스스로의 행보로 자신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 자충수를 두는 셈이다. 화려했던 영광의 그림자 국민적 오빠의 비극적 몰락이 같은 현재의 비참한 상황은 그가 누렸던 과거의 영광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유승준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솔로 스타였다. 그는 국민적 오빠로 불리며 건강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그의 전성기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것이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댄스 퍼포머였으며 그의 무대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완벽한 라이브, 그리고 끊임없이 펌핑하는 근육질 몸매로 상징되었다. 이는 당시 한국 가요계에서 보기 힘들었던 미국식 팝스타의 건강미를 구현한 것이었다. 그의 히트곡들은 당시 젊은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가위, 열정 등은 격렬한 퍼포먼스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각종 차트를 휩쓸었다.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완벽한 몸매와 패션 감각으로 트렌드세터, 의대명사였으며 일찍이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으며 한류를 개척한 초기 스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그의 패션 스타일, 헤어스타일, 그리고 특유의 랩 스타일까지 모두가 모방 대상이었다. 특히 그가 군입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은 그 건강한 이미지를 책임감 있는 청년의 표상으로 완성시키는 활용점정이었다. 바로 그 책임감 있는 청년의 이미지가 무너졌을 때의 충격은 배신감을 넘어선 국민적 우상 붕괴 수준이었다. 그의 몰락은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가장 극적인 추락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20년의 법적 공방, 그리고 영원히 봉인된 귀국길 병역 기피 후 유승준은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이후 20년 가까이 한국 입국을 위해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끈질긴 법적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내며 한때 귀국길이 열리는 듯 보였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와 싸늘하게 식지 않는 국민 여론의 벽에 부딪혀왔다. 법적 공방 과정에서 유승준 측은 재외 동포로서 한국을 방문할 권리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법률적으로는 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었으나 정부는 후속 절차인 비자 발급을 사실상 보류하거나 거부하며 공권력의 미묘한 정서적 방어벽을 세웠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례적으로 대중의 거부감이 법적 집행의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틀게 만드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법적 승소는 입국 자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 국민 정서의 허락을 얻어낸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미세하게 열린 틈새마저도 이번 중국 군복 논란은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유승준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지만 그가 입은 옷과 그가 맡은 역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영상은 그의 최근 행동이 귀국 가능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결론짓는다. 이는 법의 영역을 넘어 국민 정서의 영역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과 다름없다. 2002년의 선택은 이미 용서받기 힘든 상처였지만 이번 중국 군복 착용은 그 상처를 다시 한 번 더 내고 조롱하는 행위로 해석되었다. 이번 군복 논란은 이 정서적 방어벽을 더욱 두껍고 견고하게 만들어 외교 당국이 그에게
입국 비자를 내줄 명분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켰다. 비극적인 스타의 자멸과 냉혹한 현실 유승준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화려했던 삶과 명성을 어떻게 영원히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다. 병역 기피라는 결정적 순간 이후 그는 대중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국민 정서의 영린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행보를 보였다. 중국 군복과 배신자 역할이라는 극단의 상징은 그가 한국 대중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선언하는 마지막 장치와 같다. 유승준에게 한국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닌 영원한 금지 구역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그의 과거 영광을 추억하는 대신 배신과 조롱의 이미지로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의 비극적인 몰락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